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구체적 사물과 관련된 어휘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번호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맞춰드리겠습니다. 사물과 관련된 거. 자, 사물 관련된 그런 어휘들이 거기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걸 보겠습니다. 꿰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꿰미. 자, 꿰미, 돈꿰미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사물을 꿰는 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꿰미라고 합니다. 그 밑에 도롱이가 나오고 있네요. 도롱이. 자, 고전 문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런 순 고유어 우리말을 잘 알아두면 굉장히 유리하죠. 자, 도롱이는 뭡니까? 도롱이. 거기 설명은 뭐라고 그래? 집다를 맞는 걸쳐온 비옷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옷입니다. 비옷 말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옛날 이런 거 봤습니까? 사각 같은 이렇게 대나무나 뭐 갈대나 이런 걸로 이렇게 비가 흘러내리도록. 그럼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쓰는 거니까. 이건 삿갓이라고 하죠. 삿갓에 삿갓과 도롱이 그러면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파악할 때 주로 씁니다. 자, 마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고자는 거기 저고리 위에 덧입는 우솥을 마고자라고 하고요. 모가치도 좀 챙겨두시고요. 일단 형광빛을 넣고 몫으로 돌아오는 물건을 모가치. 그 다음에 배잔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참 모르는 친구들이 요즘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배잔방이. 배잔방이는 바지입니다. 바지. 바지인데 이렇게. 왜 시골 가면 여름철에 시골 가면 농사짓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바지인데 이게 바지도 아니고 속옷도 아니고 이게 무릎 잠깐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배잔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한 10년 전인가 뭐 15년 전인가 잠방인가 하는 그런 청바지 뭐 이게 브랜드가 유행이었는데요. 지금 망했나 몰라요. 근데 그게 배잔방에서 따온 순우리 고유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금팔이 있네요. 사금팔이. 오교훈의 그릇이라고 하는 시에도 나오죠. 사금팔이는 깨어진 조각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입니다.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사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사북. 자, 사북. 그럼 문학 좋아했으니까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북. 이 최근에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그러면 사북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북자리는 바로 여기죠, 여기.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모여있는 부분, 접혔다 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수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6번째 좀 밑에 내려가세요. 그러면 우수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잔돈이라고 그냥 적어 놓으시고 우수리 뒤에 시험 문제도 나왔네요. 자, 우수리는 잔돈, 거스름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릿기도 뭐 어디 퀴즈쇼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잠을 주무실 때 자고 나거나 깨거나 그러면 목이 마르잖아요. 도중에 새벽에. 그러면 이제 막 부엌 가서 냉장고 다 뒤지고 막 물인 줄 알고 따라 마셨는데 막 나중에 간장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다 놨습니다. 이렇게 컵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물을 자릿기라고 합니다. 자릿기. 알아두세요. 형빛이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잠방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허방다리. 자, 허방다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방다리. 자, 허방다리는 함정을 나타냅니다. 함정. 헛디게 만들랄지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함정을 허방다리라고 한다. 그리고 희나리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희나리는 장작. 장작 중에서도 마른 장작. 장작은 나무잖아요. 나무를 도끼로 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게 비에 젖으면 약간 진한 갈색이 돼. 비에 젖으면, 물에 젖으면. 근데 햇빛이 오래 쬐가지고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얀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희나리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구체적 사물과 관련된 어휘를 짚어봤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더 알고 가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별과 관련된 고유어도 있네요. 별. 사물 중에서 이 별과 관련된 사물들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참 우리 이제 점점점 고유어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아,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 이렇게 재미난 말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나요? 한번 별과 관련된 고유어들을 보면서 좀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밥바라기는 금성을 개밥바라기라고 합니다.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 개밥바라기. 그 다음에
미리네가 있죠. 미리네가 제주도 방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미리네는 순우리말 뭡니까? 은하수를 나타내는 거죠. 영어로는 밀키웨이인가 뭐 그러죠. 자, 그래서 은하수를 미리네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외울 때 돈 미리네, 너 내가 나한테 꺼내간 돈 미리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미리네를 외웠는데요. 자, 별똥별은 유성, 떨어지는 별이니까 별똥별. 왜 별똥별이 떨어질 때 뭘 빌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별똥별 떨어질 때. 여러분들 뭐 새벽까지 공부하시다가 힘들면 창문을 열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별똥별이 탁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막상 선생님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막상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못 빌어. 그래서 이러면 벌써 떨어지죠.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빈다. 뭐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을까? 참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샛별은 역시 금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밥바라기는 같은 금성을 나타내는 건데 저녁이고요. 새벽에 보이는 걸 샛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별이 있습니다. 잔별. 수능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수능에도 잔별, 작은 별을 잔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붙박이별도 나왔죠. 붙박이별. 자, 붙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고정돼 있다 이런 뜻이니까 항성을 나타내요.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 됐죠? 자, 그래서 별과 관련된 어휘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참 우리 옛 선조들이 얼마나 이게 잘 만들었나 이게 참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선생님도 이제 뭐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우리말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그 하면서 고유어를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긴 듯한 그런 포근함이 느껴진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나 외래어나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드는 느낌하고 또 다르죠. 또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말을 제대로 좀 알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채가 뭔지, 뭐 배잔방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좀 갖는 것이 우리 고유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잘 모르겠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한 번쯤 이제 이미지 검색도 좀 해보시고요. 이런 사물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어들은 사진으로 시청각 자료로 직접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째. 공간과 관련된 그런 순우리말을 보죠.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것들. 앞부분은 뭐 쭉 들어가 되는데요. 한 10번째쯤인가요? 두매라고 있네요. 두매. 들어보셨습니까? 자, 두매산골 이런 말 하죠. 두매산골. 자, 두매는 멀리 떨어진 외딴 이런 뜻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왜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는 곳이죠. 이런 것을 두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둔치라는 말도 뭐 우린 선생님 세대는 뭐 금방 이런 말을 아는데요. 둔치를 잘 모르는 중고등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둔치는 물가의 언덕을 둔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래톱. 김정한의 모래톱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자, 모래톱은 모래사장을 나타내는데요. 그 강하구 쪽 같은 데 가보면 모래사장이 쫙 이렇게 삼각수처럼 막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침전물이 있는 그런 곳을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모래사장에서 막 놀이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래톱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맨 끝에쯤에서요. 언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저리. 별표를 쳐놓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자, 언저리는 둘레의 끝부분 그리고 어떤 나이나 시간의 전후. 선생님은 20대 언저리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뻥인 거 다 알죠? 10대 언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한참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시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참가리라고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시나 소설이나 뭐 비문학 독해나 이런 거 하실 때 우리말 몰랐던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참가리라고 하는 게 한참 동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서로 잠깐이면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잠깐이면 물론 이제 뭐 사람이 가려면 한참 갈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참가리는 서로 그냥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의 밭을 한참가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김상용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기억납니까? 밭이 한참가리 뭐 있었지? 괭이로 파고 뭐 호미론 김을 매지요. 그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강냉이가 이끌람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가 수확한 거, 이걸 왜 남들한테 다 주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웃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한참가리가 있습니다. 한참가리.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저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가 대학 입시에 필요해서 대학 입시 특별 전형에 수시에 뭐 필요해서 자격 조건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학생이 있다. 혹은 중학생이 감히 어렸을 때부터 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응시 적고는 없습니다. 3살짜리가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학년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꼭 이 어휘노트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라고 선생님이 권하고 싶네요. 어휘노트. 모르는 단어는 공부를 하다가 뭐 생활을 하다가 신문 읽다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을 칠해놓고, 그리고 그 단어를 사전 찾아서 꼭 어휘노트에다, 자기만의 어휘노트, 나만의 국어노트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걸 굳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휘력은 굉장히 저학년 때 좀 형성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뭐 책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책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 어떤 시험이 되든 상관없습니다만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단어의 뜻을 잘못 알아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어휘노트를 좀 한번 보시고요. 우리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자 할 때 하겠지만 방공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박남수의 뭐 할머니 꼽시를 주우시다 뭐 이런 식 보셨습니까? 거기서 이 방공호가 뭡니까? 뭐야? 여러분 아시나요? 이걸 해석을 해보라고 했더니요, 학생한테 방공호라고 하는 호수에서요 할머니가 꽃씨를 줍고 계셔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야, 이거 뭐 좀 빵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아닌데. 아니야.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친구는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빵 안 터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공호. 오늘 숙제 방공호 찾기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휘력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건 찾아보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 다른 뜻으로 알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이런 단어, 우리말들 있죠.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봤어. 근데 자기는 이게 그 느낌상, 어감상,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의 어떤 흐름상, 문맥상 이걸 이렇게 알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고 왔어요. 20살, 뭐 20살, 30살 될 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어휘는 잘 챙기시고요.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유어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절대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설명을 좀 하나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고 이게 단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빨리 들으세요. 그죠? 1.5배속, 뭐 2배속으로 이렇게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듣는 그런 얘기다. 그러면 거기는 좀 천천히 들었어도 되고요. 아시겠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또는 서리와 관련된 그런 단어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또 한번 복습하면서 지우죠. 뭐 어차피 칠판이 작아서 잘 됐네요. 그죠? 자, 방공호는 이건 이제 그냥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두매, 멀리 떨어진, 둔치, 강강, 모래톱, 삼각주, 퇴적지, 그 다음에 언저리, 가장자리, 끝부분, 한참가리. 이건 서로 한참, 잠시 동안 갈 수 있는 거. 사람이 갈면 한참 동안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밥바라기 샛별 뭐였습니까? 금성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앞뒤 문맥상 저녁이냐 아니면 새벽이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미리내는 은하수의 춘우리말, 별똥별, 잔별, 작은별, 북박이별은 항성이었습니다. 북극성 같은 게 항성이죠. 그죠? 그래서 북극성은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사북지방, 사북 위치, 그 다음에 우수리, 그죠? 잔돈, 거스름돈, 자릿기, 물, 허방다리, 함정, 희나리는 마른 장작입니다. 그냥 장작이 아니고요. 마른 장작을 일컫는다. 자, 꿰미를 꼈다. 그 다음에 도롱이,
그죠? 도롱이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겁니다. 위에 거는 삿갓이고요. 비옷으로 사용됐다. 배자